안녕하세요. 니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요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잠깐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요, 보통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 즉 그 부동산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그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익,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익이죠. 그것을 일정 비율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의 편의성을 위해서 금액은 조금 현실성이 없지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집이 하나 있습니다. 50억에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15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 즉 100억의 이익을 본 것이죠. 그러면은 이 10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다.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10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100억이고요. 세율은 45%입니다. 그러면은 양도세를 45억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 받는다. 그러면요. 과세 표준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낼 것인가? 그 세금을 내는 금액은 100억에서 100억의 80%를 뺀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해서 45%인 양도세 9억을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만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양도세 중과를 받는 상황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요.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즉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냥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세트다. 한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표 1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세대 1주택자 이외의 경우고 보유기간만 따집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6%. 그래서 쭉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가고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은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표는 1세대 1주택자 이외의 경우였고요. 밑에 표, 이 표가 중요합니다. 보통 표 2에 장기 공제를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1세대 1주택이고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 2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보유한 기간 그리고 거주한 기간을 같이 따져서 공제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매년 4%씩 공제율이 올라가고요.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매년 4%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대한 다 받는다 그러면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최대 80%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3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실제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양도가에 28억에 팔았습니다. 취득가에 8억에 샀던 집이에요. 이렇게 감안해 보죠. 그러니까 8억에 샀던 집을 28억에 판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죠? 28억에서 8억을 빼서 20억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못 받고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이 사람이 10년 보유했고 10년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예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얼마나 받죠? 이 표에 의하면 10년 이상은 보유 거주하면 최대 80%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느냐? 양도 차익이 20억이었죠. 20억을 벌었는데 그 20억에서 20억의 80%를 빼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4억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4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4억은 몇 퍼센트 세금을 내느냐? 이 뒤에 양도세 기본 세율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4억, 4억은 5억 이하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율은 40%고 누진공제 2594만 원이다. 그래서 세율은 40%가 됩니다. 세율 40%고요.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하면은 4억의 40%를 곱하고 거기서 2,594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약 1억 3,400만 원이 나오고요. 최종 납부할 세액은요. 지방세 10%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10%를 더하면 1억 3,400이던 것이 1억 4,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숫자가 최종 납부해야 될 지방세 포함 양도세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다주택자예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양도세 30% 중과를 받고 팔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이 사람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0%죠. 그러면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이 위에 양도 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20억을 대상으로 세금을 냅니다. 자, 20억은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20억은요, 10억 초과 구간 45%입니다. 그죠? 세율은요, 기본 세율은 45%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주택자 중에서도 주택수가 3개 이상인 사람이에요. 주택이 3채 이상이 되면은 양도세 중과 30%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세율 45%에 30%를 더해서 7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는요, 위에 이 과세 표준 20억이 되죠. 20억에 45%를 곱하고 누진공제 6,594만 원을 빼면 이 사람의 양도세는 1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방세 10%를 더하면요. 세금이 15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왼쪽은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다 받아서 1억 4,700의 세금이 이 다주택자는 15억 7천이 됩니다. 10배 이상의 세금을 내네요. 20억의 차익을 보았는데 세금이 15억 7천이에요. 대단하죠? 이 표에서 그리고 이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양도세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는요. 첫 번째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중과, 양도세 중과 이 부분 엄청나게 큽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정부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없애거나 그 혜택을 축소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위에 이 표는 1세대 1주택 이외의 사람들이 적용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즉 내가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 중과만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야기대로 하면 투기용으로 갖고 있는 집인데 왜 깎아주느냐 세금을,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 혜택을 없애버리거나 축소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최대 80% 받을 수 있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 거주 40% 까지 받을 수 있죠. 이 거주를 10% 까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보유 40%, 거주 10%, 그래서 합치면은 최대 50% 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요새 정책 관련돼서 나오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양도세 산출에서 가장 큰 요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과세라고 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거 건드리게 되면은 세금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무엇이냐? 일정 퍼센트를 양도 차익에서 깎아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그 결과 양도세가 많이 줄어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양도세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세트다. 양도세 중과 시에는 공제 못 받고요. 공제 받는다 그러면은 공제받는 상황은 양도세 중과를 안 받는 상황이다.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이었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